안녕하세요, 도브레이고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 2015년 수능 무영탑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리 뽑아서 풀어서 가지고 오면 더 좋지만 혹시나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이 장면을 잠시 일시정지한 후에 들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소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3월 8일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뭔가 효과적인 방법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한 강의인데, 현대소설을 기출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41번과 42번처럼 보기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보기 문제 유형들의 정답률을 보면 대부분이 낮고 실제로 학생들도 꽤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은 10분 동안 이 보기 유형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무영탑을 가지고 온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보기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이 41번과 42번은 겉으로는 똑같은 보기 유형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보기 유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면 41번은 이 무영탑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론이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현대소설에서 나오는 보기 문제 대부분이 그 작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보기 유형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에서도 꽤나 나오는 보기 유형인데요. 바로 요건데 무영탑을 제시를 하는데 무영탑과 비슷한 다른 작품들을 제시하는 그런 보기 유형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작품을 제시하는 보기 유형이라고 간단하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대소설에서 나오는 보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작품과 비슷한 작품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비교해보라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 유형은 이 보기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보기를 안 읽고 풀고요. 왜 안 읽고 풀게 됐냐면 이 보기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괜히 이걸 읽으면 머리에서 다른 식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고 방향을 맞추는데, 사실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보기의 이론보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설을 얼마나 잘 읽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론은 여러분한테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이론을 읽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는 비슷한 다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읽어야 되겠죠. 읽는데 이 유형은 뻔한 패턴이에요. 항상 제시된 지문과 여기 제시된 작품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느냐 라는 방식으로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제시하는 보기 유형은 공통점과 차이점만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고요. 이론을 제시하면서 보기를 제시한 그런 유형은 이론을 안 읽고 그냥 내부적인 내용만 읽고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푸는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분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제 유튜브 강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인물 분석만 하고 41번, 4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물 분석만 잘해도 풀리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3월 8일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뭘까를 생각할 때 항상 인물이 먼저다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자연스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영화 드라마 볼 때 어떤 스토리나 뭐 갈등 관계 이런 거부터 미리 보진 않아요. 여러분 항상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뭐부터 보죠? 그쵸? 인물부터 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소설도 드라마, 영화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현대소설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한번 봅시다.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자, 하랑도를 숭상하는 유종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가 나왔어요. 자, 일단 유종은 하랑도를 숭상하고 금지는 당나라를 숭상하기 때문에 둘은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지는 세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듣고 간혹 머릿속으로 선생님 어떻게 화랑도와 당나라가 반대인 관계를 아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밑에 읽으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분석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 안에 짧게 강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못마땅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종과 금지는 대립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유종 그 다음에 금지. 이렇게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일단 금지의 아들은 이름이 금성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종은 주만인 것 같은데 요 가족이 요렇게 결혼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쵸? 뭐 이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종은 동그라미, 금지는 세모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스토리가 여기 왼쪽 부분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왼쪽까지 부분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요.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다를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답니다. 주만이 아사다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트를 해서 해볼게요. 아사달.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가 있네요. 그렇죠? 아사녀가. 그러면 아사달의 아내는 아사녀. 우리가 뭐 아침 드라마에서 보는 전형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해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아사녀가 죽었대요. 그 못두기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실제로 2015년 수능 칠 때 여러분 선배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됐대요. 연결이 잘 안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인물 분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자,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1번에 뭐 1번 그 다음에 1번을 풀이하고 싶은데 1번은 좀 내용을 읽어야 돼서 여기서 설명 안 하고요. 2번이랑 2, 3, 4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4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기가 이론으로 제시되는 유형이라 했습니다. 이때는 보기를 읽지 말자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보기를 안 읽고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좌우라는 기법을 씁니다. 좌우라는 기법.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라고 나왔죠. 그쵸?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가 좌측이고 그 다음에 뒤쪽이 우측인 거예요. 그 좌랑 우를 비교만 하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사달이 아사녀를 돌에 담아나려 했대요. 돌에 담아내려 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싫어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니까 담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측에도 그러니까 좌측에서 이게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측에도 좋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측을 실제로 보시면은 주인공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과 우측이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2번은 옳은 선지라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번.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유종이 금지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했대요. 긍정으로 해석했어요? 부정으로 해석했어요? 그렇죠. 부정으로 해석했죠. 그러면 좌측이 부정이니까 우측도 뭐가 돼야 된다? 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 이론으로 나오는 보기 유형은 그냥 좌우만 매칭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했죠. 오른쪽에도 비판한다고 나오네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사녀랑 주만이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대요. 아사달 입장에서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달 입장에서 부처님은 긍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입니까? 네, 긍정적 대상이에요. 혹시 이걸 모른다면 내용을 조금만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긍정으로 진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절망했다. 자, 오른쪽에는 긍정으로 나와요. 부정으로 나와요. 부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 4번 선지를 내용으로 골라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큼 독해 실력이 없으면. 근데 독해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좌우가 긍정, 부정 이렇게 매칭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4번의 좌측은 아사녀와 주만이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좋은 거잖아요. 문학에서 항상. 그렇죠? 이게 좋은 건데 오른쪽에는 절망이라고 부정적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매칭이 되지 않아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뭐 스킬, 뭐 단순한 기법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다 될 거고 혹시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걸 직접 제가 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는 연속되는 강의에서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